이번 시간은 JDBC입니다.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JDBC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걸 JDBC라고 해요. 자바에는 인터페이스들로 JDBC API를 다 정의를 해놨어요. 각 DBMS 벤더들마다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마리아DB, MySQL, 오라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회사들이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식을 각각 모두 다 다르게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기 힘들잖아요. 마리아DB에 연결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고, MySQL 연결할 때는 또 다르게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도 힘들고 개발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다 지정을 해놓고, JDBC 드라이버라는 거는 각 벤더에서 제공한 이 인터페이스들의 구현체예요. 그래서 마리아DB에서는 마리아DB 커넥터 J라는 걸 제공하고, MySQL은 MySQL 커넥터 J, 오라클은 오라클 JDBC 드라이버. 각 데이터베이스 회사들마다 전부 다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다 독특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API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표준 JDBC API 인터페이스들을 다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겠죠. 다만 처음에 데이터 소스를 정의할 때 내가 어떤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JDBC API를 어떤 구현체를 사용해서 어떤 구현체를 사용해서 할 건지만 지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걸로 다 오버라이드가 돼갖고,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쓰면, 그리고 구현체를 우리가 해당 DB에 맞는 구현체를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다음부터는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메서드들을 사용하면 오버라이드 된 이 구현체의 메서드들이 사용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JDBC 드라이버 내부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는 우리가 사실 알 필요 없이 API 호출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JDBC 드라이버 설치하기 전에 그레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만들었잖아요. 그레이들이 무엇이냐면 오픈소스 빌드 자동화 툴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고 또 컴파일하고 또 서버에 배포하고 그런 것을 빌드 자동화 툴이라고 그래요. 이 빌드 자동화 툴 그레이드라고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아파치 IB, 그리고 메이븐, 그리고 그레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쓰는 사람마다 사실 자기가 선호하는 게 좀 달라요. 저는 이제 그레이드를 선호하는데, 그레이드 특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특징은 이 두 가지예요. 그루비 또는 코틀린 DSL을 사용해서 스크립트가 간결하다, 빌드 배포 속도가 빠르다, 그 외에도 무슨 확장력이 좋다, 커스터마이징이 편하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스크립트가 간결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레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레이드 말고 메이븐이 많이 쓰이는데, 메이븐은 빌드 스크립트를 XML로 이제 만들잖아요. XML이 사실 좀 코드가 많고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XML보다는
이 그룹이나 코틀린을 사용하는 그레이드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빌드 스크립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실 우리 빌드 스크립트가 이렇게만 작성하면 돼요. 플러그인즈는 뭐 우리가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니까 자바 하면 되고, 리파지터리는 라이브러리들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정의하는 건데, 뭐 jcenter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펜던시에다가 이제 디펜던시가 의존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바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여기다 디펜던시에다 지정만 해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이제 그 클래스 패스에 이제 빌드 패스에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쓸 때 이제 우리 마리아DB를 사용할 거니까 마리아DB JDBC 드라이버는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마리아DB JDBC 드라이버를 빌드 패스에 잡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1번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혹시 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안 되는 친구들 저한테 문의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보질 않아서 왜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돼서, 혹시 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자바 프로젝트로 만들어라 했는데,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일 경우랑 그레이드 프로젝트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자바 프로젝트인 경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지금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이제 자바 명품 자바 프로그램이 요 JDBC로 끝나요. 그 뒤는 이제 웹하고 스프링으로 나갈 텐데, 그쪽 부분은 자바 프로젝트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해야만 서버에 배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과제하는 거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자바 프로젝트로 하는 경우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바 프로젝트로 되도록 하지 마시고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해주세요. 그 이클립스를 설치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첫 시간에 했던 이클립스 설치하는 방법에서 이클립스 설치하고 거기에 스프링 툴스를 설치를 하면 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잘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뭔가가 이제 잘못된 건데, 아무튼 자바 프로젝트 말고 되도록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프로젝트의 build.gradle 파일에다가 디펜던시에다가 요 내용을 추가합니다. 여기 뒤에는 버전인데, 플러스라고 하면은 최신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그런데 전체 플러스 하면 이제 전체 최신이 되는데, 이게 간혹가다 메이저 버전이 올라갔을 때 약간 사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메이저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 소스가 잘 동작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메이저 버전은 그냥 쓰고 메이저 버전 점 플러스 이렇게 넣으면은 2점 버전 때의 최신 버전을 항상 다운로드 관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체 버전을 그냥 플러스로 지정하지 않고 메이저 버전은 꼭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 버전에서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빌드 그레이드 파일에다가 이렇게 임플리멘트 디펜던시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 한 다음에 프로젝트 앤 익스터널 디펜던시즈에 JDBC 드라이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디펜던시즈에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해갖고 JDBC 드라이버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파일은 이 프로젝트 바로 밑에다가 build.gradle이라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그 build.gradle 안에다가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면 빌드.그레이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들어가 있던 빌드.그레이드를 지우고 이 내용으로 똑같이 쓰시면 되고, 이 내용은 여러분 GitHub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이 파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레이드 옆에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 이렇게 하시고 나면 프로젝트 앤 익스터널 디펜던시즈에 여기에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이렇게 2점대 최신 버전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롬복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JDBC 드라이버만 먼저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최신 버전 자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를 하셔갖고요, 이걸 프로젝트에 립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 드라이버 파일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드라이버 파일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Add to Build Path를 하시면 빌드 패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패스에 있는 거는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에서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가시면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 제일 밑에 커넥터 자바 2.6.0 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2.6.0.4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는 패키지에 프로젝트에 립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운로드 파일 받은 파일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리눅스를 저랑 하면서 또 한 학기 써왔고, 또 여러분 뭐 클라이언트 서버 그런 시간에 배우면서 리눅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파일 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저는 영문 버전이라서 이렇게 영어로 다운로드로 되어 있고, 한글 버전으로 설치하신 분은 한글로 다운로드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받은 게 확인되죠. 디렉토리를 먼저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에서 자바 디렉토리 밑에 립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카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복사가 됐습니다. 이클립스로 가신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F5를 누르면 리프레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립 디렉토리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2.6.0.4를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갖고 빌드 패스에서 Add to Build Path. 그럼 이렇게 Reference the Libraries 밑에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JDBC 드라이버가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앤 익스터널 디펜던시즈에 있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Remove from Build Path. JDBC 프로그래밍은 이 5가지만 하면 일단 됩니다. 데이터 목록 조회, 데이터 한 건 조회, 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이 5개가 사실 다예요. 이것만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목록 조회는 뭐 게시글 목록, 아니면 뭐 무슨 영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영화 목록 그렇게 나온 게 목록 조회고, 특정 게시글을 눌러서 제목을 눌러서 특정 게시글을 뭐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영화 목록에서 영화 하나를 클릭해서 그 영화의 자세한 사항을 볼 때 그런 게 데이터 한 건 조회, 그쵸? 그리고 추가 수정 삭제, 이렇게 다섯 가지 사용법만 알면 되고, 사실 목록 조회랑 한 건 조회는 이게 거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추가 수정 삭제 이 세 개도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썼지만 실제로는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전부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하게 될 겁니다. JDBC 프로그래밍 순서가 있어요. JDBC API에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 소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이 데이터 소스는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인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것인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를 정의한 다음에는 이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소스에 정의한 그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해서 커넥션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커넥션에서 prepared statement를 만듭니다. prepared statement는 이제 SQL문을 실행할 SQL문을 실행하는 이 주체가 prepared statement예요. 그래서 커넥션을 만든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거기다 SQL을 넣은 다음에 이제 그 SQL prepared statement에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 prepared statement에 정의된 SQL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하는 경우에는 쿼리를 수행하고 나면 리절트 셋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리절트 셋을 돌려서 결과를 얻는 거고요. 추가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prepared statement에서 그냥 쿼리를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 수정 삭제는 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리절트 셋이 없죠.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나 추가 수정 삭제해서 쿼리를 수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result set prepared statement connection 순으로 차례대로 끊어야 됩니다. 모든 자원은 연결함은 끊어야죠. 그래야지 그 메모리 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클로즈를 하는데 사실 result set은 클로즈를 하지 않아도 prepared statement를 클로즈를 하면 prepared statement에서 쿼리를 수행해서 구한 result set은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result set은 사실 클로즈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prepared statement 클로즈 할 때 클로즈가 안 된 result set은 찾아서 클로즈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의된 데이터 소스, 커넥션, prepared statement, result set 이런 건 전부 다 인터페이스예요.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는 데이터 소스를 정의할 때 구현체를 정의를 합니다. 그럼 그 뒤로부터는 다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가 수행이 돼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 체계에 JDBC가 없어요. 그리고 생능 출판사에서 그 JDBC 16장 JDBC 부분은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생능 출판사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기 요 다음에 요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 여기로 들어가시면 보조 자료에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 계정사판 학습자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이렇게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 계정사판 학습자용 집 이게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겠죠.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압축을 풀겠습니다.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자바북이란 디렉토리를 만들어 갔고요. 글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냥 압축을 풀면 한글이 깨져서 이렇게 -5 치고 EUC KR 이렇게 하면 압축이 풀립니다. 그럼 여기 압축 풀린 것을 보시면 여기 16장 JDBC 프로그램.pdf 있잖아요. 요게 그 우리 교재 파일입니다. 그 우분투를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에빈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에빈스를 사용해서 PDF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모드에서 쉘에서 에빈스를 사용해서 이 파일을 여셔도 되고, 아니면 그 탐색기에서 이 파일 찾아갖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까 에빈스를 사용해서 PDF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 교재 파일에 있는 대로 테이블을 만들 텐데, 교재에서는 지금 id name dpt인데 요 id가 캐릭터 7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int로 auto increment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7자리로 지정해 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인서트를 하다가 자꾸 똑같은 걸 또 인서트 한다고 에러가 나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int auto increment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52페이지에 있는 요 데이터를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넣을 때는 name하고 dpt는 그대로 넣고 id는 캐릭터 7자리로 하지 않고 int auto increment를 했기 때문에 1, 2, 3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테이블을 스키마를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를 넣는 거는 요 자바 프로젝트 밑에 SQL 밑에 create table SQL이라는 파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schema JDBC grant all on JDBC.all to JDBC localhost identified by 자바 프로그래밍. 이거는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그냥 한 학기 내내 여러 번 했던 거죠. 이게 스키마 이름이고, 그쵸? JDBC 스키마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주겠다. 누구에게? 로컬 호스트에 있는 JDBC에게. 그러니까 유저 이름도 JDBC고 스키마 이름도 JDBC예요. 여기서 만든 요 스키마에다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JDBC란 이름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이란 비밀번호로 여기 JDBC 스키마에 접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루트로 스키마랑 사용자를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빠져나와서, 그쵸? 우리가 새로 만든 이 사용자로 다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루트로는 특정 스키마에 가서 뭐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루트는 스키마 만들고 사용자 관리하는 그 작업만 하고, 스키마 만들고 사용자 만들고 나면 루트는 빠져나와서 방금 만든 사용자로 다시 접속합니다. JDBC 그 다음에 use JDBC, 그쵸? 그 다음에 create table student id int
인크리먼트 name 바차 20 dpt 바차 20. 그 다음에 데이터 인서트 하는 거는 create table.sql에서 제가 복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id는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스튜던트란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데이터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읽고 또 여기다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런 실습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